대만 정부가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통계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대만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안심시키는 자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막상 그들이 가져온 자료는 뜬금없었습니다. 남한 25만 3,297명 중 37명 사망으로 1.42%의 사망률, 대만 22만 9,566명 중 20명 사망으로 0.87%의 사망률, 75세 이상 백신 접종자 중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대만보다 한국이 더 높으니 안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대만은 일본에서 건너온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300만 명가량에게 접종을 한 상태인데 백신을 맞은 이들이 귀가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본이 백신 보관을 잘못하여 폐기 처분해야 하는 백신을 대만에게 떠넘긴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대만 정부가 원래 이 백신을 대만의 일본인들에게 먼저 접종시키려 했으나 일본인 대다수가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소문에 대한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우리는 일본에서 화이자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며 해명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는 대만인들의 분노 앞에 그런 해명은 전혀 통하지 않죠.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대만인들은 6월 들어 하루 평균 686명이 미국으로 떠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려고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반중 정책으로 막대한 지지율을 얻어냈던 현 대만의 총통 차이잉원은 이번 백신 사건으로 인해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치는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는 전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대만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4% 돌파로 전세계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대만의 방역이 훌륭했던 것은 그저 반중 정책을 열심히 밀어붙였더니 얻어걸린 방역에 불과했다 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 대만 정부는 악화되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언제나 그랬듯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정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통계에서 한국은 75세 이상 백신 접종자 25만 3,297명 중 총 37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통계 자료 비교가 말도 안 되는 것은 대만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지만 한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7일 0시 기준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는 총 347만 6,254명입니다. 이외에도 위탁의료시설 및 보건소 등의 통계도 있긴 하지만 정확히 75세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이 계산에서는 접종센터에 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총 334건입니다. 이것마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 결과이죠. 만약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모두 접종센터에서만 맞았고 발생한 334건의 사망 사례가 모두 7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통계는 0.009%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만이 제시한 1.42%의 사망률과는 무려 157배 차이 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것마저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통계, 만 75세 이하 국민들의 통계, 위탁의료시설 및 보건소에서의 통계 등을 모두 합치면 0.009%보다 더 낮은 사망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는 줄어들고 분모는 커지기 때문이죠. 즉 대만이 자신들의 백신 접종 사망률 0.87%를 감추기 위해 한국의 통계랍시고 만든 것은 순 엉터리 가짜 통계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온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해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자 일본은 진심으로 대만을 위하는 것이 맞는가? 일본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실망스럽다. 한국은 진짜 일본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인가? 라며 한국을 이해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더니 막상 자국 내 여론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자 또다시 한국 때리기를 시전하는 대만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대만의 한국 때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과 10에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는 혐한 방송이 넘쳐났습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만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순위를 매기면 항상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은 흔했습니다. 2000년 올림픽의 야구 경기 때에는 태극기에 개를 그려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조롱하였으며 대만의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도 대만은 한국을 싫어했는데 지금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며 공개석상에서 대만이 혐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기사에서도 하루 걸러 대만의 혐한 행보가 지면을 장식했죠.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대만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혐한은커녕 한류에 푹 빠진 이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긴 한데요. 그들 역시 언론에서 혐한 선동을 하면 쉽게 휘말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2월 대만 국적의 여대생 강은의 씨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여대생의 모친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가 한국에 일을 배우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대만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그녀가 한국에 와서 연락이 두절되고 실종된 것 같은 정황이 보이자 대만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매우 위험한 나라인 것처럼 방송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유튜버들 역시 여대생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며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을 수도 있다, 어느 공장에 갇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있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퍼뜨리기 바빴죠.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한국 정부는 대만 대표부의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여대생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인데요. 죄명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절도였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다 잡힌 것이었죠. 1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내며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극악한 범죄 행위에 이 대만 여대생이 연루되었던 것입니다. 사기친 돈을 인출하려 한국에 온 것이었으면서 자신의 모친에게는 한국에 일을 배우러 간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만에서는 자국민이 타국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소식을 일주일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경찰이 여대생을 체포했을 당시 경찰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으나 여대생은 제발 가족에겐 알리지 말아달라며 빌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경찰은 이 여대생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까지 대만에는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요. 대만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대만 여대생을 납치하여 착취하고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여론을 만들어 이 여대생이 구속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한국에게 여대생의 신변을 확보해서 알려달라 독촉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그녀는 재판에서 장기 1년,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출소하여 대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의 사태 속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 수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본이 지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시기가 서로 달라 백신 접종 사망자의 원인이 일본에서 온 백신이라는 것이 이견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백신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사태의 원인이 일본임이 명확한 상황에도 굳이 한국을 끌어들여와서 한국 때리기를 하는 대만인데 대만의 초고속 성장을 질투한 한국이 대만인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며 대대적인 혐한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